젊은 분들한테도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좀 녹화를 해서 이거를 뭐 딸 친구들이든 뭐 사촌 조카한테도 보내주고,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거저거 중요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닐까, 건강이. 그래서 건강이 그래도 뭐 이거저거 다 빼도 1순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1순위 건강을 그래도 좀 지키면 좋겠는데,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지키면은 좋아요. 20대에 지키면 더 좋고 10대에 더 지키면 좋고 30대에 지키면 더 나은데, 나중에 지나놓고 막 60대 70대에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혼동도 많고,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막 말도 안 되는 정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최종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. 이거를 일단 듣는 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. 그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어지간한 병, 심지어 암도 만성화 질환처럼 관리가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. 병이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20대, 30대 나름대로 건강에 관심도 많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, 뭐 음식도 가려 먹기도 하고,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서 그냥 나는 어느 정도 건강 관리를 하고 있네,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5, 60대에 갑자기 무슨 큰 병이 확 옵니다.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. 그리고 뭐 혈액 검사를 해도 뭐 괜찮대요. 건강검진을 했어도 뭐 별 이상 없대요. 5, 60대에 그러기도 하고, 요즘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잘하신 분들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7, 80대에 무슨 병이 크게 와요. 그러면은 예전에 한 3, 40년 전에는 7, 80대에 병이 오면은 그냥 돌아가셨어요. 그때는 그냥 몇 가지 치료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가셨단 말이죠. 근데 요즘은 7, 80대에 뭐 암이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를 막 합니다. 그 상태에서 치료를 안 하기도 어려워요. 다 하니까. 그럼 하면은 옛날 건강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. 그러다 보면은 나는 뭐 하기 싫다고 그래도 뭐 옆에서 친구들이 하라 하고 뭐 자식들이 하라 하고 뭐 엄마가 하라고 하다 보니까 치료를 막 하다 보면 몸이 점점 힘들어져서 걷지도 잘 못해요. 그렇게 돼서 10년, 15년 이렇게 가요. 그러다가 한 90살, 95세 이때쯤 돌아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15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냥 차라리 옛날처럼 차라리 의학이 발달 안 했으면 그냥 병 걸려서 그냥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, 그게 아니라 막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. 그래서 95세까지 장수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본인은 막 거의 한 2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거죠. 그쵸?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병의 이환기라고 그래요. 이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에요. 그게 요즘은 늘어나 버렸어요. 막 15년, 길게는 20년. 그죠? 근데 잘 주의해 보면은 인터넷이나 뭐 TV 이렇게 보면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이환기가 짧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매나 뭐 기억력이나 내 전신 체력이나 이런 것도 유지가 돼요. 한 99세까지. 병원도 잘 안 가고.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6개월 또는 뭐 길어야 1년 앓고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이 100세인들의 특징이 이환기가 짧다는 거예요. 이환기가 짧다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저는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. 그럼 내가 모르겠다. 그냥 나는 그냥 젊으니까 뭐 지금은 뭘 해도 뭐 어느 정도 내 삶이 유지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10년, 20년, 30년 지나서 50대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60대에 내 의지랑 관계없이 막 몸은 점점 나빠진단 말이죠.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지만. 근데 어떤 사람들은 99세까지 건강하게 가다가 뭐 자식이나 뭐 자기 뭐 남편이나 뭐 친척들한테 큰 영향 안 미치고 내 삶이나 내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도 다 유지하면서 하다가 한 100살쯤 돌아가시는 게 이게 더 훨씬 좋은 거죠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자본 의학 연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. 그러면은 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랑 차이가 뭐냐. 그랬을 때
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유전자 차이가 아닐까요? 뭐,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유전자가 좋고,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나쁘고,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한 15% 정도 봅니다. 전체로 봤을 때.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85%가 지금 이쪽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그래도 100세까지 쭉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면은 그 원인을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전신의 저강도 만성 염증이라는 개념입니다. 제가 보기엔 한 점이 좀 있으세요. 전신 저강도 만성 염증이 있어요. 이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. 근데 이거는 그냥 염증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막 목이 아프고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떨어져서 여기에 뭐가 염증이 생겨서 막 먹먹하고 막 불편하고 부어오르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급성염증이에요. 근데 급성염증의 대표적인 거는 뭐 감기 인후통입니다. 막 열도 나고 막 목도 아프고 몸도 막 39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따갑고 막 이래요. 그런 거는 급성염증이에요. 급성염증. 급성염증은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잘 치료합니다. 뭐 항생제도 쓰고 소염제도 쓰고 혈액 검사도 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낮추고 하면은 금방 치료가 되고 없어지는데 이 전신 저강도 만성 염증은 한번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게 10년, 20년, 30년 계속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신 저강도 염증이 많이 계속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차이를 지금 이거 두 개로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꼭 이 설명을 해서 내 건강을 좀 지키자. 좀 스마트하게 지키자. 그러면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,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이 전신 저강도 염증이 왜 생기냐? 8가지 원인이라고 얘기했죠. 그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.